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삼성전자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이 정말 많더군요. 분기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 일단 숫자부터가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죠. 보통 삼성전자 실적하면 그냥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나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번 20조라는 숫자는 그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그동안 삼성의 좀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파운드리, 그리고 그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 기록적인 실적 뒤에 숨어있는 원인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20조 원짜리 성적표, 또 이름도 좀 생소한 협력사들의 성장, 그리고 대만의 협 니스케 같은 지정학적 문제, 심지어 은행들의 조단위 대출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따로 노는 것 같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그 큰 그림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성적표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 그중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만 16조 4천억 원을 벌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바로 직전 분기보다 65%나 늘어난 수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회복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직 이륙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그렇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반도체 업계 전체가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삼성전자 혼자만의 질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도 있었죠. 네. 앞서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두 거인의 실적을 함께 놓고 보면 이건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 어떤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뚜렷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적 발표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차세대 메모리인 HBM4 양산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아예 못을 박았더라고요. 네, 그 발표가 있었죠. 보통 이런 차세대 기술은 좀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연내나 하반기 이렇게 여지를 두기 마련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밝힌 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둘 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기술 쪽 우위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저렇게 구체적인 시점을 공표할 수 없었을 거고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렇죠. 동시에 HBM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SK하이닉스에게 우리가 이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현금이라는 겁니다. 돈이요? 네, 실적이 좋아지니까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그 돈으로 다시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또 남는 돈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기 시작했죠. 기업의 선순환 구조가 다시 튼튼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라는 결과물은 확실히 확인했네요. 근데 사실 숫자는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잖아요. 저는 그 숫자를 만들어낸 과정, 그 동력이 더 궁금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 힌트가 디자인하우스라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랑 파운드리, 즉 반도체 생산 공장을 연결해주는 설계 전문 가교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설계자와 시공사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디자인하우스들이 설계를 열심히 도와줘도 그게 실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엎어지는 소위 돈 안 되는 프로젝트가 정말 많았어요. 설계도만 잔뜩 그려놓고 정작 집은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진 겁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료에 나온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주요 디자인하우스들의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70%를 넘어섭니다. 70%요? 그냥 성장이 아니라 이거 폭발이네요. 폭발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설계도만 그리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서 웨이퍼를 찍어내는 양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드디어 설계와 생산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꽉 물밀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더 와닿네요.
AD 테크놀로지가 양산한다는 사피온의 4나노 AI 칩. 여기서 이 4나노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도체는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전력 소모랑 발열이 성능을 좌우하는 AI 칩 분야에서 4나노,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은 그야말로 기술력의 상징이죠. 그렇군요. AD 테크놀로지가 4나노 AI 칩 양산에 성공했다는 건 삼성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시장에서 통하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온칩스가 일본 AI 기업 PFN의 2나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내용도 있네요. 네, 그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생태계가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의 까다로운 큰 선고객들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딛고 보니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동안은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나무만 좀 앙상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변에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작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기 시작한 거군요. 생태계가 정말 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제품명이랑 고객사 이름이 거론되는 양산 프로젝트들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태계의 기초 체력이 몰라보게 강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들이 갑자기 바빠진 걸 보면 마치 가뭄에 시달리던 논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삼성 내부에서 수문을 연 것도 있겠지만 혹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글로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정확한 비유십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에게 아주 거대한 두 개의 기회의 창이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두 개나요? 네. 첫 번째는 TSMC의 병목 현상입니다. 현재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최첨단 3나노 공정은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요. 그 생산 라인이 내년까지 예약이 꽉 차서 빈자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맛집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옆집으로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 뭐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이 그냥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또 다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창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대만 문제 말씀이시죠? 네, 모든 생산을 대만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빅테크 경영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거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TSMC에 줄을 서다 지쳐서 삼성으로 눈을 돌리는 낙수 효과랑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일종의 보험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제 삼성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필수제가 되어가는 국면인 거죠. 와, 그렇다면 정말 큰 기회네요. 네, 실제로 자료를 보면 테슬라, 퀄컴, AMD 같은 큰 손들이 삼성의 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중국 규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규제 기준이 자리를 잡으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고요. 오히려요? 네, 규제에 적족되지 않는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쪽 발주도 다시 늘고 있거든요. 결국 삼성은 TSMC의 대안을 찾는 글로벌 빅테크와 규제를 피해갈 길을 찾는 중국의 수주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전략적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생태계가 살아나고 외부적으로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 엄청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이게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 평택 P5 공장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조단위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 이례적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각 은행이 1,000억 원씩, 총 5천억 원. 여기에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펀드에서 2조 원, 도합 2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P5라는 단일 공상에 한꺼번에 투입되는 겁니다. 2조 5천억 원이요? 네, 가로 650m, 세로 195m. 축구장 18개를 합친 크기의 이 거대한 건물에 국가적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동안 은행 자금이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에만 쏠린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적인 은행들이 갑자기 반도체 공장에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대한민국 산업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반도체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특히 금융권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는 그냥 돈 버는 공장이 아니라 안보 자산이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는데 금융권이 우리가 훈련 비용부터 장비까지 전부 책임질 테니 당신은 금메달만 따와라 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와, 팀 코리아라는 말이 확 와닿는 비유네요.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이 한 팀이 되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의 실탄을 공급해주는 형국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산업으로 자본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P5 공장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HBM4와 차세대 D램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삼성 AI 반도체 전략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앞에서 말한 모든 기회들을 현실로 만들어줄 엔진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그 자금이 국가적 공감대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기초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술, 생태계, 글로벌 기회, 그리고 자본. 이 네 개의 바퀴가 비로소 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의 20조 원이라는 놀라운 실적 회복 뒤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디자인하우스의 성장이라는 탄탄한 생태계 부활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기반이 됐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TSMC의 병목 현상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글로벌 기회가 열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평택 P5 공장에 국가적 자본이 수혈되면서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삼성이 어떻게 TSMC의 강력한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그 과정과 함께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은행의 대출 결정이 단순한 금융활동을 넘어서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과거의 석유만큼이나 중요해진다면 한 국가가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더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가 안보가 하나로 얽히기 시작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